그만 치세요. 우리 두 분 MC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관계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어떤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생 자체가 관계 아니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삶을 산다는 것도 관계고, 어찌 보면 죽음도 내가 저 세상에서 사후 세계에서 또 다른 관계를 맺는 게 그게 결국 죽음인 거고, 그러니까 삶 자체가 다 관계다 이거죠. 그래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 사람은 관계에 성공한 사람이고, 인생에 실패한 사람은 결국 관계에 실패한 사람 아니냐. 가정이 우리가 행복하다. 그럴 때 그 뜻은 결국 부부관계, 부모 자식 관계, 형제들 관계, 이게 원만한 집이 행복한 거고, 또 뭐 반대로 가정이 불행화되는 건 그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을 때 불행한 거고, 어찌 보면 세상 모든 게 다 관계. 우리가 흔히 지금 학교 교육이, 특히 공교육이 굉장히 뭐 어려움을 겪는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것도 근본적으로 따지면 사실 시설이 무슨 뭐 지금 열악해서 교육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는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가 이 원만해야 교육이 잘 된다고 해요. 여기 뭐 여러분 이 가운데도 계실 거고, 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신앙생활 하는 분들, 내가 뭐 절에를 가든 교회를 가든, 교회 갔을 때 내가 목사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야 신앙 은혜도 받고 신앙심도 생기는 거지, 목사님하고 관계가 원만치 않으면 신앙심이 생기기 어려워요. 뭐 스님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근데 요즘 이제 가만히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제일 많이 시험 본 것 중에 하나가 다음 중 관계 있는 것끼리 줄긋이요. 그런 거 생각나요? 그게 아주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도 이제 이 관계를 잘 못해가지고, 이 관계를 잘 하려면, 제가 오늘 이제 주제가 관계적 사고를 어떻게 보면 이제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키워줄 수 있는가 하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이제 이 관계적 사고가 빈약하다 보니까, 사고를 잘 할 줄 모르니까 이제 관계 맺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요새 뭐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거 많이 보시지만, 이혼율도 높아지고, 그것도 뭐 결혼해서 결혼하기 전에 말이 오고 가다가 혼수 준비하다가 깨지는 집도 있고, 결혼하자마자 깨지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이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또 자살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또 요새 뭐 우리가 흔히 왕따라는 얘기 많이 하지만, 사실 누가 누구를 왕따 시켰는가 한번 돌이켜 보면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왕따 되는 사람이 꽤 많아요. 내가 그런데 끼기 싫어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어떤 모임에서 탈퇴하고, 자기 스스로 고립되고, 자기가 울타리 치고 그 안에 들어가서 혼자 낑낑거리고, 이건 자기가 자기를 왕따 시키는 거예요. 이게 다 관계예요. 사실 은둔형 외톨이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 학교에서도 보면 이제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여자분들은요, 뭐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뭐 페미니스트는 아닌데도 가만히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가 이만큼 굴러가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더불어 살 수 있는 건 여자들 때문인 것 같아요. 난 생각에. 이 남자들이 다 여자분들한테 박수 쳐야 돼요. 왜냐면 이게 내가 아파트에서 보면 그래. 아파트에서 이제 아파트에 남 모르는 사람끼리 처음에 입주하잖아요. 그러면 다 서로 모르는 사이예요. 근데도 여자들은 첫 번 반상회만 끝나면은 아우 형님이 결정돼서 나와요. 아마 주민등록을 까나봐 들어가서 이제 뭐 601호 형님, 701호 아우, 뭐 그러면서 아주 서로 친숙해져요. 서로. 그래서 신랑이 어디 다니고, 그 집은 차를 뭘 타고 다니고, 뭐 별걸 다 알아요. 아주 가까워져요. 근데 남자들은 안 그래. 남자는 몇 년이 지나도록요, 엘리베이터에서 서로 인상 쓰고 째려만 봐요. 이렇게. 그리고 속으로 욕해. 속으로. 자식 싸가지가 없어 사실. 이 자식 인사를 할 줄 몰라. 뭐 지는 왜 못해.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그 601호 그 사람 어디 다녀 그다서 거. 사실 밥맛이 없대도 뭐 괜히 이제 시비를 걸고 그러는데, 이게 동물의 세계가 다 그래. 이 수컷들끼리 모여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다 관계를 못하는 거예요. 관계를. 우리가 이제 발달 심리학에서 무슨 뭐 몇 살에 어떤 발달 과업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그냥 가만히 보면은요, 제가 인생 한 80 산다고 치면은, 우리가 요새 뭐 평균 수명이 우리 아마 80 채 안 될 거지 우리나라가. 한 80 산다고 그러면 제가 어떤 때는 이렇게 구별이 돼요. 5살하고 75살이 발달 과업이 비스듬하고, 그럼 무슨 냐면은 이때는 이 발달 과업이 뭐냐면은
5살 되면 소변을 제가 대소변을 가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바지를 안 적시는 게 발달 과업이야. 75대도 바지를 안 적시는 게 발달 과업이에요. 잘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15 서고 또 80이 되면 몇 살 돼야 돼? 65. 이때도 발달 과업이 비스듬한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발달 과업이라는 게 뭐냐? 이때 제일 중요한 게 관계인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이 15살 한창 사춘기 전후했을 때 아이들이 친구도 사귀고 이렇게 그걸 잘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굉장히 이제 나중에 힘들어지고 또 나이 65세가 되면 제가 65되려면 앞으로 한창 한 10여 년 더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안 믿으시는 것 같아 지금. 맞아요. 근데 사람이 나이가 한 65세 돼서요 친구가 없으면은 그건 또 힘들어요 삶이. 그래서 이때 그러니까 관계를 65세 돼서 친구도 있고 며느리와 또는 사위와 가족들과 잘 관계를 해야 돼요. 이때는 65세가 아마 관계가 발달 과업이 아닌가 싶어요. 그다음에 25 먹고 55. 이때는 이 발달 과업이 뭐냐? 이때는 섹스예요. 이때는 그래도 사람이 55. 뭐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다 짐작돼. 55 된 분들 지금 느낄 거예요. 내가 그 발달 과업을. 35하고 45이면 또 발달 과업이 비스듬해요. 이때는 돈을 벌어야 돼요. 돈을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포인트로 말씀드리려는 게 관계인데 특히 요즘 시대가요.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그러죠. 넷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웹. 이게 전부 같은 의미의 그물망 아니 그물망. 그물 이렇게 서로 얽히고 설키고 하는 그런 네트워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네트워킹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특히 더군다나 네트워킹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연계하고 관계 짓고 이런 걸 잘해야 되는데 그걸 더 오히려 거꾸로 더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그걸 더 잘했는데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관계고 내가 어떤 사물과의 관계도 관계예요. 여러분 운전하시다가도 앞차하고 내가 얼마만큼의 거리를 뛰고 따라갈 거냐 이것도 관계고 내가 어느 자리에 갔을 때 내가 어디 앉을 거냐 이것도 다 관계예요. 아까 제가 여자분들 잘하신다고 그랬지만 참 여자들 보면 잘해요. 여자들 5사람이 밥 먹으러 갔다. 이제 오늘 여기서 방청 끝나고 이제 여기 4분이 친구가 여기 밥 먹으러 갔다. 그러면 그냥 안 앉아 여자들은. 벌써 방석 꺼내면서 언니가 일로 앉아. 언니가. 언니 허리 아프다 그랬지. 언니 일로 앉아. 남자들은 안 그래. 그냥 앉고 뭐 앉아가지고. 아니 남자들은 안 그래요? 옛날에 다 그랬어요. 우리 때는. 근데 요즘 애들이 안 그래요. 순서대로 들어가지. 여자들은 다 생각하죠. 옛날에는 사실 한 살만 더 먹어도 선배 대접하고 어른 대접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자들은 아직도 언니라고 그러고 뭐 형님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 이제는 뭐 자식 같은 아이가 자기 아버지 같은 사람의 멱살을 잡고 덤비는지를 않나. 이게 그러니까 우리 파출소 같은 데 가면은 그게 옛날에 아마 50대 써 붙인 건지 모르지만 기초질서 확립 그런 거 써놓은 거 보셨죠? 그게 뭐냐면 횡단보도 함부로 건너지 말라, 뭐 담배꽁초 버리지 말라, 무단 주차하지 말라 이런 거였지만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우리 사회에 진짜 무너지는 기초질서는 인간관계 이 관계의 질서가 무너지는 게 심각한 문제다 이거죠. 이 아주 뭐라 그럴까 위아래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든 형제든 직장에서 선배 후배의 관계든 또는 이웃 간의 관계든 이 관계에서 그런 질서가 자꾸 무너져 내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요 제가 대학에서 자꾸 느끼는 건데 아이들이요 이렇게 옛날만 해도 이렇게 떼지어 다니는 걸 참 잘했어요. 아마 이 두 분도 그러세요. 수학여행 간다, 졸업여행 간다, 뭐 수업을 오히려 단체로 빼먹고 어디 떼지어 가고 막 그랬잖아요, 애들이요. 요새는 안 그래요. 요새는요 웬만한 데선 수학여행도 안 가고 졸업여행도 없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름도 모르고 서로. 저는 제가 연세대학에서 30년 넘게 수업을 강의를 학생을 가르쳤지만 제가 30년 넘게 지켜오는 원칙 중에 하나가 학생 수업에서 명찰을 안단 녀석은 내가 결석 처리한다고 그래요. 뭐요 명찰 달아라 명찰. 그래서 명찰을 다는 이유는 2가지예요. 제가 출석을 부르는 이유도 그래서 저는 출석을 불러서 아이들의 무슨 점수를 깎거나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출석을 부르는 이유는 내가 그 학생의 이름을 한 번 내 입에 더 이렇게 익숙하게 만들고 그래서 아이의 얼굴을 쳐다보며 이름을 외우고
그게 제가 목적이에요. 또 다른 아이들한테 얘가 누구라는 걸 알려주고, 그래서 전 출석 부를 때마다 꼭 손 들거나 아니면 일어나라고 그래. 일어나서 얼굴을.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제가 요구하는 게 친구들 이름 외워라 이거지. 같이 그래도 한 학기 동안 공부하는데 옆에 앉은 녀석이 누군지 이름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요새는 같은 과 같은 학년인데도 이름 몰라요. 모릅니다. 거의 뭐 제가 어느 학과를 조사를 했는데 50명밖에 안 되는데도 절반 이상의 같이 4학년이야. 근데 절반 이상의 이름을 외우는 학생이 없어요. 이름 몰라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전혀 신경 안 쓰고 오히려 공부 잘한다는 애들이 특히 그래요. 좀 공부 좀 못하는 아이들은요, 오히려 다 물론 그러느라고 공부를 못했을 거예요. 관계하느라고. 제가 아들만 둘이었거든요. 아니, 현재도 둘이에요. 제가 현재도 둘인데 우리 작은 녀석이 참 성격을 절 닮아가지고 그 녀석이 그 관계를 참 잘해요. 그러느라고 이제 바빠서 공부를 좀 못하는 거고, 그건 지 엄마 닮은 것 같아. 날 안 닮고인데 어떻든 요새 애들 보면 그 관계를 잘 못해. 근데 그건 인간관계만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어느 자리에 앉을 거냐도 관계고, 우리 현상, 사회 현상을 봐도 우리가 요새 이제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금융 위기에 우리가 몰려 있고 어렵다 치자 이거예요. 그럼 이런 것도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은 아니다 이거죠. 이게 정치와 연계가 있고 국가 간에 우리가 육자회담 얘기하지만 이건 다 국가 간의 관계고,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 미국과의 FTA 협상, 이것도 다 관계입니다. 관계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북한하고 축구하는 거 보셨어요? 네. 그것도 다 관계예요. 내가 박지성 선수가 참 머리가 좋고 이 창의적인 그 두뇌를 갖고 있다는 걸 제가 어디서 느끼냐면, 박지성 선수가 이 축구장에서 어느 위치로 뛰어가서 어느 위치에 서 있느냐, 이게 지 혼자 뛰어다니는 게 아니에요. 다 남과의 다른 선수와의 관계 속에서 그 자리에 가서 위치하고 볼을 받고 볼을 건네주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 그 축구에서 우리가 마지막 42분인가 43분 후반전에 한 골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김치욱 선수인가, 제가 뭐 그 친구 그 선수가 이게 프리킥을 찼잖아요. 그때 거기 줄줄이 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방어하는 북한 선수도 서 있고 공격하는 우리 선수들 서 있지만, 어느 자리에 서서 공을 내가 받으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선점하고 딴 사람 여기 못 오게, 다른 선수가, 그게 다 어느 자리, 이게 운동선수들이요 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에요. 뭐 머리 안 좋아서 공 차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수학과학을 했으면 세계 올림피아드 나가서 다 1등할 선수들이에요. 다 그게 다 관계적 사고예요. 관계적 사고인데 요즘 너무 그런 걸 못해요. 아이들이 너무 안쓰러워요. 그래서 제가 그런 책도 썼어요. 어쩌다 우리 사이가 이렇게 됐지 하는 그런 책을 최근에 제가 썼던 건데, 부부관계도 어쩌다 우리 사이가 이렇게 됐고,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도 어쩌다 우리가 이러는 사이가 됐는가 이제 하는 건데, 사실 요즘 아이들만 우리가 나무랄 수는 없어요. 걔네들 그 아이들만 왜 이렇게 못하냐 관계를. 그건 다 우리 어른들이 잘못한 거예요. 요즘 아이들 여기 계신 분들이나 방청하시는 분들 다 느끼시겠지만, 옛날에는 우리가 참 여유로운 한가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맨날 뭐 후딱하면 남의 집 대문 앞에 가서 뭐 재원아 놀자 뭐 이러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은 오히려 엄마들이 안 내보내려고 걔 잔다 또 뭐 없다 그러고 막 거짓말하고 그랬잖아요. 요새는 불러 다니는 애가 없어요. 놀이터에 나가봐도 어른들이 나와 시소 타고 앉아 있어요. 또 놀아도 애 하나를 데리고 나와서 엄마가 지켜보고 앉아서 혼자 놀고 앉았고. 애들이 너무 바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학습에 너무 쪼달리고 스트레스 받고 뭐 학교 가서도 그렇고 학원 가서도 그러니까 오죽하면 애들이 원형 탈모증이 생긴대잖아요. 지금 애들이 하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그 바쁜 속에서 또 자연 환경도 전부 인공 환경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이 관계할 수 있는 그런 관계적 사고력을 아이들이 못 키우는데, 제가 오늘 아이들에게 관계적 사고력을 키우려면 부모님들께서 가정에서 어떻게 아이를 도와주는 거예요. 아이들을 무조건 그렇게 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애를 이렇게 잘
도와주면 아이들이 이 관계적으로 생각할 줄 아나. 이 관계적 사고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관계에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내가 관계를 잘 하려면 또 내가 공부를 할 때도 또 어떤 사물을 놓고 현상을 놓고 내가 분석하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평가하고 이럴 때 내가 얼마만큼 관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가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몇 가지 아주 짧은 시간, 이 아침마당이 지금 저녁마당까지 이어지면 좋은데 이게 아침마당이 딱 1시간 하다 보니까 더 말하다가 늘 끝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몇 가지만 여러분한테 시간 되는 범주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아이들이 창의력을 키우려면요, 관계적 사고와 같은 그런 창의적 사고를 키우려면 엄마들이 어디에 먼저 신경을 써주면 좋냐면 타성에서 벗어나게 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타성에 젖어 있으면 생각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남 하는 대로 하려는 둥. 그러니까 이게 남 하는 대로 하는 게 그냥 타성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남들 하는 대로 그냥 따라하는 건데, 관계라는 거는요, 고정된 게 아니에요. 고정된 게 우리가 부부 관계다.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사실 결혼할 때, 여기 결혼하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결혼할 때 부부 관계가 뭘로 처음에 결혼을 했어요? 애정이라는 이음새로 우리가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애정이라는 걸 갖고 몇십 년 살려고 그러면 진작 바닥나요. 이게 한 3, 4년만 지나면 바닥나요. 그러니까 이 애정의 관계로 고착을 시키면은 가족은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관계를 자꾸 만들어야 돼요. 제가 37년 살았어요, 한 여자하고. 그래서 우리는 한때는 우정의 관계를 개발했어요. 우정.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예요. 내가 고스톱 쳐서 이뤄줘도 아까움이 없는 좋은 친구. 근데 어떤 때는 우정도 깨져요. 화딱지나고. 그러면 그때는 또 동종의 관계로 가기도 하고. 이 관계는요, 개발하는 거지 관계가 고착된 게 아니에요. 그럼 개발을 하려면 타성에서 벗어나라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 어렸을 때 이 줄긋기 시험 많이,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어렸을 때 관계 있는 것끼리 줄거라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한번 여러분 오늘 시험 볼게요. 시험이요. 시험 볼게요. 이게 뭐 묻어가지고 그냥. 자, 우리 여기 오늘 방청하시는 어린이 여러분, 학교, 호수, 벽돌 뭐 이런 거예요. 이거 놓고 이제 이쪽에 관계 있는 거 줄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리, 지, 선생님 이렇게 놓고요. 자, 관계 있는 거 저쪽에 있는 어린이들이 제일 공부를 잘할 것 같아요. 자, 어린이 여러분 시작. 학교는 뭐예요? 선생님. 호수는 오리, 벽돌은 집. 제가요 이거를요 30년 넘게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때로는 교장 선생님들 어디 강의 가서도 제가 교장 선생님들한테도 여쭤봤고, 총장님한테도, 교수들한테도, 학생들한테도, 어린이집 애들한테까지 다 이렇게 대답해요. 대한민국 국민이 전부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 말고는 아무 생각을 안 해요. 이게 타성에 고착되어 있는 거예요. 학교 의뢰 선생님이고 호수 언제나 오리. 애들이 외워요. 호오. 왜 호수에는 꼭 오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린이 그 그림책이나 동화책 보면 맨날 호수에 오리 그려놨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호수에 개는 안 돼? 개는? 개가 놀면 안 되냐고 호수에. 돼지가 기어 나오면 안 돼 호수에는? 그러니까 호수는 늘 오리예요. 호수 오리. 어떤 애가 이걸 줄을요. 관계는 내가 뭐라고 했어요? 맺는 거라고 그랬죠. 예. 관계는 맺고 개발하는 거예요. 그럼 지가 관계를 맺는다고. 관계를 맺어요. 창의적으로. 그게 창의예요. 타성에서 벗어나서 줄을 그어요. 지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일단 벽돌과 오리를 관계를 맺어요. 일단 벽돌로 오리를 잡아먹자. 이게 관계 맺은 거야. 벽돌 오리 잡아먹자. 벽돌 구이를 해먹자. 그럼 선생님 맞았다 그래? 너 일로 나와. 너 지금 장난하냐? 이 녀석이 너 손 들고 서 있어. 그러니까 애들이 말면 부르지. 그럼 벽돌과 오리 관계 있고, 또 학교와 집 관계 깊어요. 내가 학교들 싫고 집도 싫고 내가 왔다 갔다 그냥. 그게 공통점이야. 내가 이 두 군데서 언제나 해방되느냐. 또 어떤 애는 호수와 선생님 뭔 관계야 이건? 지가 맺는 거예요. 호수에 비친 데서 내 모습을 찾게 되고, 선생님 눈에 비친 데서 내 모습을 찾게 되고, 호수도 선생님도 내 마음의 거울이요. 그러면 그 얼마나 그게 창의적이고, 그게 아주 발산적이고, 이게 타성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요 늘 고정시켜서 남 하는 대로 그저 늘 하던 대로 따라하게 하지 말고 벗어나는 걸 용납하고 조장하고 하라야죠. 여러분 가끔 보면 애들이 엉뚱한 짓 한다고 그러죠. 우리 저 김지원 아나운서도 굉장히 엉뚱한 짓 잘할 것 같아요. 인상이 아주 귀여움이 얼굴에 아주 가득 들었잖아요. 그런 귀여움이 그런 사람이 엉뚱한 짓 하든 그게 잘하는 거예요. 엉뚱한 짓 하는 게. 근데 맨날 엉뚱한 짓 하면은 이제 헷갈리지 이게. 근데 여러분 남편도 왜 엉뚱한 짓 할 때가 있잖아요. 돈을 뭐 요상한 데 갖다가 감춰놨다든지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오늘이 목요일이죠. 이제 내일 금요일 모레가 토요일인데 이제 애들 데리고 토요일 날 이런 간짜장 같은 거 중국집에 짜장면 한번 먹으러 가보세요. 그럼 간짜장은 짜장하고 다른 게 뭐예요? 면하고 국수하고 따로 주죠. 내 말 잘못했나? 면이 국수인가요? 뭐가 내는 학생들이 잘 열심히 듣지를 않아 지금. 그냥 무조건 말만 하면 돼. 잘 듣고 내야지. 면하고 국수는 같은 거고요. 면과 짜장을 따로 주죠. 근데 따로 주는데 나는 이제까지 내가 중국집 가서 밥 먹을 때 남 먹는 거 잘 봐요. 근데 간짜장을 먹을 때 그 면과 짜장을 따로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비벼 먹지 않는 사람을 나는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다 비벼 먹어요. 그냥 놓고 가자 무섭게 쏟아가지고 부어요. 그럼 비벼 먹어요. 그럼 처음부터 비벼달래 쏟아가 부어달래지 왜 그걸 따로 줘요? 나는요 따로 먹어요. 나는 면 좀 먹다가 짜장 조금 이 젓가락으로 이렇게 이 양파 같은 거 골라서 떠먹고 반찬이니까. 근데 어떤 집 가면 면이 참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근데 이걸 짜장을 섞어 놓으면 면 맛이 없어져요. 그래서 내가 그걸 즐기느라고 따로따로 먹으면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그럼 뭐야 저 사람? 그게 웃기는 거다 이제. 여러분 엄마가 애 데리고 가서 간짜장 먹는데 둘이 가서 간짜장 하나 시켜서 먹는데 애가 따로 먹고 있어봐요. 이성호처럼 따로 먹으면 엄마들 즉각 뭐라 그래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음식 갖고 장난해? 사람들 쳐다봐 이거지. 비벼 먹어. 비벼. 아니야 있네. 엄마가 비벼줄게. 엄마 거 비빈 거 네가 먹고 네 거 내놔. 내가 비벼 먹을게. 이게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모든 걸 그냥 남 하는 대로 그저 별 의문 제기함이 없이 이 창의력이 높은 사람들은 항상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에요. 왜 이거는 여기 놓여 있느냐? 왜 이거는 이러냐 하는 의문을 가져야 되는데 우린 그런 일에 있어 일상 의문을 안 갖고 그냥 살아요. 그냥 애들이 뭐 좀 이 질문을 하면은 엄마들이 욱박질내잖아요. 그냥 이게 지나가는 일화지만 어떤 엄마가 대학원을 나온 거예요. 대학원. 그러니까 애가 지 엄마에 대해서 자긍심이 굉장히 높아. 우리 엄마는 대학원까지 나. 근데 애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이 바닥에서 거실에서 놀다 지 엄마한테 뭘 물어봤냐면 엄마 올챙이 얼마 만에 깨구리 되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모르는 거예요. 그럼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이 제일 솔직해질 때 자유로워져요. 여자분들 못생기면 그냥 못생겼다 선언하면 그냥 행복해요. 이걸 안 못생긴 걸로 헐레니까 아침마다 힘들고 그러는 건데 엄마도 모르면 그냥 모른다 그러면 되는데 그걸 말하기 싫으니까 애를 욱박질르기를. 그 숙제냐 그게? 숙제야? 아닌데 숙제는 하지 쓸데없는 생각하고 완전히.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지 이 자식아. 숙제네 시끄러워 이놈아. 그리고 그러면 못 쓰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꾸 그런 타성적인 그런 데서 벗어나게 하려면 아이들이 의문을 품게 하고 이제 조장해야 된다. 하여간 그게 첫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난주 우리 방송했을 때 말미에 우리 이금희 아나운서께서 기다린다는 얘기를 말씀을 그때 좋은 말씀하셨는데 인내하고 기다리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해요. 엄마들한테요. 이래야 창의력을 키워요. 그래야 관계적 사고력을 키워요. 우리 수업에서요. 저는 전공이 이제 교수 방법. 어떻게 하면 학생을 잘 가르치고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공부 잘하도록 하나 이제 또 이게 제 전공이지만은 이 교실에서 교사가 학생한테 질문하잖아요. 질문한 다음에 학생이 응답할 시간을 얼마나 기다려주느냐. 소위 웨이팅 타임을 우리가 측정을 해요. 기다리는 시간. 이제 우리가 질문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또 선생님들이 어떤 때는 애들 그 질문을 그 야단치기 위한 빌미를 삼으려고 질문할 때가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고, 학생한테 질문할 때는 호명을 해놓고 애를 주의를 끌고 질문하는 게 좋은데, 어떤 때는 선생님이 그러질 않고 임진애는 언제 일어났어? 너! 이러니까 막 놀래가지고 그냥 그 애가 말해요. 그럼 임진애는 언제 일어났어? 이거요 생각하려면요 어찌녁에 뭐 드셨어요? 어찌녁에 이거 생각할래도 어제 집에서 밥 먹었지. 뭐 해 먹었더라? 콩나물국 끓여 먹었지. 맞아. 그래도 몇 초 걸리는데 인장 몇백 년 전에 일어난 놈이 이런 어떻게 배란간에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교사가 질문하고 보면 미국이 평균 7, 8초예요. 이 기다려주는 시간이 7, 8초 꽤 길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2초 내외예요. 임진은 언제 일어났어? 똑딱 이걸 못 기다려주는 거예요. 임진은 언제 일어났어? 몰라? 너.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왜 그 교실에 보면 자기 줄로 계속 오니까 옮겨 앉잖아 이게. 그러니까 거기 다 일어서 이쪽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애들한테요 기다려주면 학생들 반응이요. 선생님이 기다려줄수록 아이들은 길게 대답을 하고요. 선생님이 질문을 천천히 길게 여유 있게 하면 아이들 대답도 길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임진은 언제 일어나서 너! 이러는 것보다 야 임진왜란 있지 임진왜란. 그게 언제 일어났냐? 이러고 물으면 애들 대답돼요. 선생님 그 임진왜란 말입니다. 그게 하여간 꽤 오래전에 난 것 같은데요. 이제 애도 이렇게 돼요. 이게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애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고력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엄마들이 참 인내하고 기다리는데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요. 엄마들이 인내하고 기다리니까 우리 전국의 어머니들이 5분만 참고 기다리는 운동을 피면 아이들이 막 확확 달라질 것 같아 내 생각에. 애들이요 예를 들어서 이제 TV 가족 오락관을 본다. 과일 수박 같은 거 잘라놓고 가족 오락관 KBS에서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방송 거 얘기하면 또 이제 그걸 보고 앉았다게 수박 같은 거 먹으면서 그럼 애들도 그거 보면서요 다 생각이 머릿속에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하고 1학년짜리 앉아서 둘이 TV를 본다. 그럼 뭐라 그래? 그걸 수박 먹으면서 그 가족 오락관 보면서 뭐라면 나는 저 사람 하는 것까지만 보고 들어가겠다. 그럼 동생 녀석은 뭐라면 난 형 일어나면 나도 일어난다. 이러고 앉아 있는 거야 애들이요. 근데 그걸 엄마가 못 참고 들어가! 언제까지 볼 거야 텔레비? 그만 먹고 들어가. 이러고 욕을 바가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겨 들어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발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쫓겨 들어가는 게 되면 기분 나빠. 여러분들 어련히 밥 주려고. 근데 거기다 밥 안 해? 배고픈데. 이러면 여러분 화딱지 나요. 밥 누가 안 해준대. 해주려고 그래. 밥 해주려고 나도. 그걸 왜 못 기다리느냐 이거예요. 그걸 좀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못 기다려요. 여자분들 여러분 다 여기 계신 분들도 경험하지만 밥하라고 그러면 복회 가자마자 밥 시작! 그러고 밥 하는 사람 봤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괜히 이런 데 훔치면서 쭝얼대듯이 애들도 똑같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공부하라고 들어가라고 하면 애들도 들어가자마자 공부해요? 절대로 들어가자 앉자마자 공부하는 애 없어요. 다 앉아가지고 책상 서랍도 열어보고 이건 뭐야? 이건 왜 여기 나와 있냐 이거는? 호두호비고 물은 여기다 놓으면 쏟아질 텐데 이것이 왜 여기다 놨냐? 그러다가 이 책은 이건 여기다 꽂아놔야 되겠다. 이제 이런 걸 다 해. 그런데 어떻게다 서랍을 보니까 그 무슨 줄이 달린 볼펜이 하나 나와요. 이거 그때 우리 수학여행 소풍 가서 사온 건데 이게 왜 여기 있냐? 그러면서 그걸 볼펜 이걸 가지고 이렇게 나오나 안 나오나 이렇게 해봐요. 근데 이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말라가지고 잘 안 나와. 그러니까 또 심지를 빼서 불에다 이렇게 비춰봐요. 이게 나오나 안 나오나. 그러다가 할 일 없으면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러면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한 10분 이상 필요해. 그게 워밍업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찾거든요. 그렇죠. 아니 왜 이렇게 산만해? 시간을 좀 아껴.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지. 바로 이제 엄마들이 그래. 들어가 공부해. 근데 애들이 들어가서 조용하거든. 이런 짓 하고 앉았느라고. 그러니까 뭐라면 여보 쟤네들 자나 봐. 당신 가봐. 자나 안 자나. 그러면 또 어떤 놈은 당신이 가봐. 내가 뭘 가봐. 그러면 또 엄마들은요. 모노링 깔린 마루는 그냥 가면 발바닥 소리가 나니까 양말을 도로 신어요. 신고는 산산이 가서 문을 싹 열어봐. 문을 조금. 그래서 얘가 볼펜을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들어간 거예요. 볼펜 이럴 때.
그러면 문을 확 열어 제끼고 야단을 있는 대로 쳐요. 공부를 하려면 좀 정신을 집중해서 이 자식아. 지금 우리 김재원 씨 말했듯이요. 뭐 하는 거야? 책상에 앉았다고 하면 공부하냐 이 자식아.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지 공부를. 그리고 욕을 바가지로 하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조금만 기다려주면 조금만 기다려주면 애들이 다 알아서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한 5분만 그냥 5분만 기다리면 돼요. 근데 그 인내심이 우리 엄마들이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그냥 급하기만 하고 단지 애가 쑥쑥 빨리빨리 성적이 올라오면 그러려면 빨리빨리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행학습이 자꾸 그래서 유행하는 거예요. 남보다 빨리 먼저 배우고 빨리빨리. 제가 어떤 땐 그런 말 써요. 그렇게 빨리빨리 배우면 유치원 때는 초등학교 갔다 배우고 초등학교 2, 3학년 되면 5, 6학년 거 빨리 배우고 초등학교 5, 6학년 되면 중학교 거 땡겨다 배우고 왜 고등학교 때는 대학 걸 안 땡겨다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천만다행히 안 땡겨다 배우니까 우리가 가르칠 게 있잖아요. 난 그런 얘기해. 그렇게 땡겨 배우면 땡겨 죽을 거라고. 뭐 이렇게 그냥 급하고 그러니까 인내심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인내 하여간 여기 잘 나왔네. 잘하고 인내하고 기다려라. 아주 명령조네. 인내하고 기다리시.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이 창의력이라는 게요. 새로운 어떤 발상.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고 그러지만은 이 새로운 어떤 걸 이렇게 자꾸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여유 속에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고 이제 그런데 이 새로운 걸 발상한다는 건 뭐냐면 특히 관계가 그래요. 관계라는 거는 새로운 걸 이렇게 관계를 맺을 줄 알아야 그게 창의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거 왜 단어 2개 주고서 짧은 걸 지어와라 그런 거 있었잖아요. 제가 아까 여기도 왜 그 이 호수와 선생님을 짝을 지었듯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학교와 집 이걸 놓고 짧은 글을 지어와라. 그러면 애들 다 잘해와요. 왜 잘해오는지 알아요? 학교 갔다 집에 왔다. 나는 학교도 집도 다 싫다. 뭐 이러고 언제지. 이걸 왜 빨리 잘 짓느냐면 이건 순간에 나와요. 왜냐면 요 둘 간의 개념적 거리가 가깝다고 그래요. 개념적 거리가 아주 관계가 깊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쉬워요. 근데 굉장히 그 거리가 먼 고구마하고 무슨 뭐 장미꽃 이래 놓으면은 이건 거리가 너무 멀어요. 이건 이게 뭐야? 가시라고 그래야 말이 되는데 이게 왜 고구마가 나왔냐? 이걸 연계시킬 줄 알고 이어놓을 줄 알고 그게 관계적 사고력이에요. 그게 창의력이고 근데 이제 그런 훈련이 지금 아이들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대학에서 이제 보직을 행정보직을 우리 교수들이 학교에 이제 행정보직을 맡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뭐 학생처장, 뭐 대학원장 쭉 이렇게 보직을 여러 개를 한 10년 넘게 했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늘 이렇게 전임자가 후임자한테 인계를 해요. 뭐 이제 이 여러 가지 업무를 그리고 이제 저녁에 이렇게 이제 아주 비공식적으로 이제 저녁을 같이 먹고 술이라도 한잔 하고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말 끝에 이런 말 할 때가 있어요. 그 말이야 우리 이 교수님 거기 아무개 선생님은 조심하셔. 그 양반 사람이 뭐 이러고 이제 누구를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설명하고 그 사람이 굉장히 당신을 괴롭힐지도 모른다 이런 표현을 써요. 사람이 못됐다는 얘기지. 그럴 때 제가 늘 다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진짜 제대로 된 지도자가 되려면 정말 잘하려면 남들이 관계하기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과 내가 관계를 잘해야 그게 내가 진짜 훌륭한 지도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고부 간의 갈등 맨날 얘기하지만은 사실 그 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 맺느냐, 잘 맺으려고 노력하느냐, 그때 이제 관계적 사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잘하는 사람이 진짜 성공하는 사람이다 이거죠. 그래서 늘 속으로 다짐한 게 내가 누구와도 나는 관계를 할 수 있다. 내가 할 거다 하는 그런 식의 이제 생각을 제가 많이 할 때 있는데 어떻든 어려운 관계를 이렇게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발상이고 그게 창의적 사고예요. 그러니까 아까 타성에서 벗어나는 얘기도 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요. 우리 이제 연세대학교 교문 앞에 이렇게 보면은
그 뭐예요? 광고 전단지를 나누어 주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광고 전단지를요. 이게 이제 광고 전단지를 나눠 주는데 아주머니들께서 그걸 이제 아르바이트로 하시는 거지. 이제 교문 앞에서 그럼 뭐 어학원 무슨 헬스센터 이런 거 안내하는. 근데 이 받는 학생도 좀 예의가 없어요. 어떤 때는 어른이 그래도 주시면 그냥 이렇게 받기 싫어도 네 고맙습니다 하고 이렇게 뭐 그래도 매일같이 보는 아주머니들인데 좀 인사도 할 법한데 안 해요. 그냥 뭐 얼떨결에 받아요. 얼떨결에 그냥 여기도 막 주니까 그냥 이거 받아가지고. 그러다 이제 떨어지면 그만이야. 떨어지면 그만이고. 나는 안 받았고 저긴 줬는데 뭐 떨어지면 그만이고. 그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받자마자 구겨버려. 구겨서 왜냐면 이게 그냥 던지면 안 들어가니까 받자마자 구겨가지고 가다가 쓰레기통 보면 확 던져요. 그러면 이 광고주는 헛돈 쓰는 거 아니에요? 광고주는 이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나누어 줘야 이걸 학생이 볼 거냐, 이걸 어떻게 나누어 줘야 이거를. 그랬더니 이제 제일 많이 애들이 타성적으로 대답하는 게 예의를 갖춰서 나누어 주라 이거지. 학생이 이것 좀 읽어봐 주세요. 부탁합니다. 두 손으로 공손히 절을 하며 줘라. 뭐 지나가는 길을 막지 말고 옆으로 비켜서서 줘라. 아니면 겨울엔 추우니까 그냥 크게 써가지고 따라가면서 이렇게 보여줘라. 그게 다 타성적인 생각이에요. 타성적인. 이게 좀 발상이 안 돼요. 근데 한 아이가 뭐라고 썼냐면 처음서부터 구겨준다 이거지. 그럼 다 펴본다 이거지.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발상이에요. 이게. 지금은 소위 우리 영어 표현을 제가 하나 쓰면 바운들리스라는 말을 쓰잖아요. 바운들리스. 이 경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경계가. 이게 타성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타성에서. 그걸 아이들한테 이제 조장을 해야 되는데 어떻든 타성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발상을 하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인간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새로운 발상이 되는 게요. 여러분 이렇게 요새 돌아다니다 보면은 왜 이렇게 그 음식점 이름에 서로 전혀 연계가 안 되는 걸 연계시키는 음식점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게 개념적 거리가 먼 거를 붙여놓는 거예요. 뭐 번데기가 피자 위에서 춤을. 이게 어떻게 번데기가 피자에서 춤을 추냐고. 근데 먹어보면 맛있거든요, 이게. 아니야, 없어요. 그 집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내 생각에 그래. 그런 집은 없어요. 아마 이 방송 끝나면 아마 번데기 피자집 생길지 모르지만 이게 관계가 없는 것들을 이게 만들어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엊그저께 보니까 그 신문에 그게 났습니다. CEO 중에 어떤 전공 분야가 CEO가 제일 많으냐? 그랬더니 경영학 하신 분들이 CEO가 제일 많고 뭐 경제학이든가. 그런데 제가 딱 보니까 그 화학공학 하신 분들이 굉장히 CEO가 높다고 그러죠. 많다는데 그 화학공학 저는 잘 모르지만 그냥 얼추 아는 걸로는 이 화학공학이라는 게 뭐냐? 이 섞는 거거든요. 섞어 그냥. 그래서 이렇게 섞어서 하는데 그냥 사람들도 잘 섞고 잘 연계시키고 아이디어도 연계시키고 전혀 관계없는 것들을 새로운 발상으로 연계시키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훌륭한 CEO도 되시고 그러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제가 속으로 얼뜻 했었어요. 근데 뭐 그 말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열린 교육으로 한때 난리를 친 적이 있었죠. 사실 열린 교육이요 나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문제는 열린 교육이 뭔지를 제대로 알질 못해서 문제지. 뭘 열어요, 열기는. 그때 뭘 여느냐 이거예요. 뭐 창문 열어놓고 하는 게 열린 교육이에요. 어떤 때 보니까는 이 교실 벽을 텄습니다. 그게요, 그런 걸로 열리는 게 아니에요. 열린다고 그랬을 때는 생각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생각, 마음을 열어주고. 사실 그래서 굉장히 열린 교육이 사고력을 키우는데 좋은데 이걸 잘못해가지고 아이들을 그냥 자유방임적으로 내번져 두는 게 마치도 열린 교육이 그냥 착각을 해서 문제가 생긴 건데 이런 것들이 전부 새로운 발상을 가져오기 위한 노력들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뭘 할 줄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 내 아이가 제가 지난주에 논리적 사고 말씀드렸죠. 일주일 동안 글쎄 뭐 어떻게 하셨는지 잘 모르지만 우리 아이가 논리적 사고가 있는가 없는가를 빨리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애 서랍을 열어보면 알아요.
나름대로 지가 기준이 있어서 분류를 해놨으면 맨 위에는 무슨 볼펜, 뭐 두 번째 칸이 서랍에는 종이, 뭐 세 번째 칸에는 무슨 뭐 자기 무슨 뭐 배터리든 이런 걸 뭐 이제 넣어놔 이렇게 나름대로 무슨 기준이 있어 분류해 놓은 듯하면 책도 그런 식으로 꽂아놨다면 걔는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아이예요. 잘하는 아이예요. 그 이제 그런 걸로 보면 아이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관계적 사고는 뭘 보면 애가 관계적 사고가 있다는 걸 빨리 아느냐면요. 말을 할 때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빗대서 얘기하고, 이렇게 뭐 어디다 돌려쳐서 얘기하고, 이런 애들이 아주 관계적 사고가 높아요. 이 원래가 이 아까도 제가 이런 얘기했지만 여러분 관계를 시험 보는 문제 중에 제일 많았던 게 줄긋기 말고 이런 게 있어요. 아주 수학에서 제일 간단한 건 2대 3은 4대 몇이냐 이게 관계예요. A 대 B는 가 대 뭐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서울이 어려워요 이게 지금 서울이 동경이면 한국하고 이게 뭐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아. 내가 쉬운 거 낼게요. 남자가 배라면 여자는 뭐냐 뭐 이런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관계거든요. 이게 관계인데 사실은요 이런 그 관계를 할 때 말하자면 그 나름대로 자기가 분명히 기준을 세워서 이걸 이제 그러니까 무슨 기준에 의해서 이걸 내가 항구로 왜 항구라고 그랬는지 그럼 이 세 가지 특성을 다 알아야 돼. 세 가지 특성을. 그러니까 이 비유적으로 말하는 아이들은요. 그 특성을 잘 알기 때문에 비유를 잘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엄마한테 뭐 요청 올 때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가 뭐 이번 주말에 애들하고 무슨 이제 그 어디 네 녀석이 10,000원씩 걷어서 무슨 어디 놀러 가기로 했다. 그럴 때 제일 바보 같은 아이들은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머리 모자란 아이들은요. 엄마 10,000원 줄래? 우리 놀러 가기로 했는데. 그럼 엄마들이 줘요? 어딜? 10,000원이 누구 애 이름이 10,000원이 학원 안 가요, 이 새끼. 이러고 빠지러잖아요. 근데 아주 이 돌려쳐서 얘기하는 데는 그렇게 얘기하네. 엄마 요새 애들 참 이상한 애들 너무 많아. 지금이 어느 때라고 놀러 다니고 말이야. 지는 안 갈 듯이 얘기해, 안 갈 듯이. 그래서 빙빙 돌려서 얘기하면 나중에 엄마 입에서 너도 가렴 이 소리가 나올 때까지 슬슬 돌려서 이런 비유, 그걸 우리는 또 유추라고 그래요. 유추, 비유. 내가 예를 들어서 나무라고 한다면 나는 한겨울에 어떤 느낌을 받을까? 내가 자동차 엔진이라고 그런다면 나는 오늘 아침에 이 추운 날 내가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 이런 게 다 갖다 유추하고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어렸을 때 보면요, 참 애들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똘똘한 게 뭐냐면 이 곰 인형 같은 걸 가지고요, 지가 곰도 됐다, 언니도 됐다, 지가 독백을 해요. 곰을 데리고 지가 얘기해요. 언니 밥 먹고 올게. 울지 말고 기다려. 언니 금방 올게. 알았어요. 금방 올게. 그럼 또 지가 금방 그래 빨리 와야 돼. 나 울 거다 빨리 안 오면. 올게. 그러면서 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지가 또 곰이 돼가지고 근데 언니 김치 못 먹지 매워서. 그러면 지가 묻고 이제 지가 생각하는 거야 다. 먹을 수 있다 나. 먹을 수 있어. 매운데 어떻게 먹을 건데 지가 다 생각해내는 거예요. 물에 빨아 먹으면 돼. 이게 그리고는 지가 말을 한 게 있으니까 밥상에 앉아서 엄마 나 김치 먹는다. 물에 빨아 먹어요 지가. 이게 다 거기다 갖다 지가 유추시켜서 자기가 곰에다 갖다 놓고 곰이 또 자기가 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속에서 사고력이 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인간관계에서도 제일 많이 하는 게 역지사지로 생각하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비우고 유추. 내가 아내 입장이 돼보고, 우리가 왜 병원에서도 의사가 환자 입장이 돼보고 뭐 그런 역할놀이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갖다 빗대보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 가서. 제가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하나 해드릴게요. 미국서 제가 어떤 데서 읽은 일화인데, 이 부인이 맨날 그냥 집에서 빈둥거리고 놀기만 하는 게 싫었던 거예요. 남편 입장에서. 남편은 정말 쇠 빠지게 아침부터 나가서 그냥 그 인간관계 그늘 속에서 스트레스 받아가며 밤늦게까지 이러고 집에 들어오는데 부인은 이게 맨날 빈둥거리고 앉아서 그냥 아침마당만 보면 괜찮은데 온종일 텔레비 보고 앉았대요. 그러니까 꼴보기 싫은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한테 아버지 하나님 저요 정말 저 여자 단 하루라도 남편이 돼가지고 참 남자가 나가서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저 여자가 깨닫게 좀 해주십시오. 제가 하루만이라도 여자가 돼서 집에서 빈둥거리고 좀 놀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여자를 일깨우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그래 내일 내가 그렇게 해주마.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 여자가 남편이 딱 됐고 지가 부인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남편 된 아내가 지가 출근하겠다고 여보 밥 줘 밥. 응? 뭐 계란 후라이 해주고 그래서 이제 다 해서 먹여서 내보냈어요. 오늘 잘 다녀오세요. 그리고 내보내고 그러니까 이 남편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 나가자마자 그래 내가 오늘 온종일 한번 마음껏 빈둥거리고 놀고 너 좀 나가 고생해봐라. 어디 내가 얼마나 고생. 그리고 쉬려고 그러는데 이게 돌진한 게 오줌 쌌다고 깨가지고 난리를 쳐가지고 이걸 일어나서 기저귀 갈아채주고 씻기고 뭐 우유 먹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5살짜리 어린이집 갈 시간 됐다고 이게 또 뭐 데려다 달라고 그래서 이걸 또 운전을 하는데 애만 놓고 나갈 수 없으니까 그 깐난쟁이를 안고 5살짜리를 태워서 차를 몰고 어린이집 가서 데려다 놓고 애 또 끌고 와서 재우고 그러면 잔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그러니까 점심때가 다 됐어요. 그래서 또 어떻게 또 그냥 먹다 남은 아침 걸로 그냥 대충 점심을 먹고 나니까 또 어린이집에서 또 애 데려가라고 또 데려올 시간 내서 이게 또 놀자고 그래서 놀고 또 우유 먹이고 그랬더니 빨랫감이 쌓여서 그 세탁기 돌리고 털어서 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좀 쉴까 그랬더니 벌써 저녁 때가 다 됐어요. 그래서 밥 먹고 이렇게 보니까는 또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와가지고 밥 달라고 소리 질러가지고 또 밥 해 먹이고 그래서 자기 씻고 잔성을 주고 뭐 화장도 지우고 지금 그러려고 그랬더니 또 이게 또 남자라고 또 덤비네요. 그래서 또 어떻게 그래놓고는 하나님한테 용서를 빈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저 잘못했어요. 여자가 하루 종일 저렇게 빈둥거리는 게 아니라는 거를 제가 왜 몰랐는지 하나님 절대로 앞으로는 아내를 욕하거나 비난하지 않을게요. 저 도루 남자로 되돌려 주세요. 저 나갈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인제 깨달았냐 이 녀석아. 그래 너 도루 남자 돼. 내일 아침부터 도루 남자 된다. 그런데 내가 마지막으로 너한테 일러둘 말은 너 근데 어쩐 여기 임신된 건 아냐? 그게 이제 우리가 역지사지라고 그러는데 참 이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이렇게 유추하고 비교 분석하고 그래서 애들이 말할 때도 이게 좀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걸 굉장히 조장하세요. 근데 엄마들이 그렇지 않아요. 뭐야? 하려고 하는 말이 뭐야? 본론만 말해봐. 딱 뭐야? 돈을 달래는 거야? 말래는 거야? 가려고 그러는 거야? 안 가려고 그러는 거야? 확실히 말해, 확실히.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걸 우리는 이제 교육학적인 전문 용어로는 애날로지라고 이렇게 유추라고 그러는데 대인 유추도 있고 대물 유추도 있고 그래요. 어떤 때는 그 유추할 때 보면은 아주 그 재미난 게 뭐냐면 전혀 이건 정말 둘이 어울리지도 않을 수 있는 거를 그걸 이게 양쪽의 그 특징을 살려가지고 얽혀놓으면 묘한 그런 그 새로운 의미가 창출이 돼요. 묘한 의미가 이를테면 여러분 이제 한번 의미를 잘 들어보세요. 개방된 비밀. 이게 비밀은 원래 개방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개방된 비밀, 잔인한 친절. 이게 우리 잔인한 친절이라고 그러잖아. 우정 어린 적, 서글픈 신혼여행. 어떤 게 신혼여행이 서글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혼여행은 즐거운 신혼여행이라 단순하고 말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연계시키고 하는 게 그게 이제 비유와 유추예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 아이들한테요. 여기 정보 습득의 통로를 다양화하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가능하면 우리가 정보를 습득하는 그 기관이 뭐예요? 귀로 듣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눈으로 보는 거고, 손으로 해볼 때 정보를 습득을 해요. 사실은요, 입으로 말할 때도 정보 습득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요, 입으로 말할 때 오히려 새로운 발상이 나올 때도 많고, 그래서 토론이 좋은 거예요. 혼자 있으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말을 하다 보면 지도 막 생각나서 저도 수업할 때 보면요 그냥 강의하다가 막 생각이 나서 딴 데로 가요. 그래도 젊었을 때는 꼭 되돌아왔어요. 언론인데 근데 요새는 잘 못 돌아와요. 제가 까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꼭 학생 하나를 지명해놔요. 너 내가 얼로 헷갈리면 네가 말해. 얼로 와도. 아, 이거 아주 모습이 좋은 게 난 수업 때 이렇게 2명을 골라 내놓고 할까 여기로 앉아가지고 앞으로. 근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이 말을 하면서도 지가 정보를 생각해내고 정보를 습득하는 건데, 우리는 이 통로를 좀 다양화시켜야 된다 이거죠. 오관으로, 오관으로. 그러니까 느껴서도 느낌으로도요. 정보를 습득하고 생각하며 습득하고 손으로 해보며 습득하고 귀로 들으며 입으로 말하며 눈으로 보며 그래야 돼요. 근데 이거를 굉장히 부모들이 억제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관계적 사고를, 원래 관계를 잘하려면요, 여러 가지를 놓고요, 이 여러 가지들을 다 특성을 알고 이게 골고루 다 알아야 돼. 그래 이게 관계를 잘 맺어요. 아까 제가 번데기와 피자로 번데기의 특성도 알아야 되고 피자의 특성도 알아야 이걸 관계를 짓지. 이거 엎질러졌잖아요, 물이. 이 관계를 질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못하는 사람이 꽤 많다 이거예요. 이렇게 서로 관계를 짓는 거를. 무슨 얘기하다 진짜 글로 갔어요. 정보 습득의 통로를 다양화. 정보 습득의 통로를 다양하는데요. 예를 들어서요, 엄마들이 잘못하는 게, 애를 이제 백화점 같은 데 데리고 갈 때가 있어요. 맡길 데가 없어서 데리고 가는 게 사실은. 그럼 애들이라는 거는 구경할 게 많잖아요. 불 봐라. 야, 불. 하나, 둘. 저기도 있다, 엄마. 이러면 엄마도 같이 봐줘야 돼요. 애가 백화점 갈 때 엄마는 목적이 있어 갔지만 애는 그냥 끌려간 거거든요. 개나 다를 바가 없어요. 맡길 데가 없으니까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애한테 뭐라면 앞만 보고 가, 앞만. 똑바로 걸어, 이 새끼야. 너 때문에 엄마 넘어질 뻔했잖아, 진짜. 똑바로. 근데 애는 안 그래요. 불 봐라, 불. 그럼 엄마도 같이 봐야 되는데 엄마가 그걸 못 보게 하는 거예요. 한눈 팔지 마라. 개만도 못해. 개는 오히려 풀어줘요. 한눈 팔게 해. 근데 사람은 안 풀어줘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한눈 많이 판 사람이, 어렸을 때 한눈 많이 판 사람이 나이 먹고 한눈 안 팔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라 그럴까, 이게 다양한 걸 볼 수 있게 하고, 다양한 걸 느끼게 해주고, 다양한 걸 맛보게 해주고, 다양한 걸 만져보고 손으로 해보게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교육에서요, 옛날에 아주 잘못된 거, 이성호는 아주 그거에 대해서 적극 반대를 하는 건데, 옛날에 이런 말이 한때 유행한 적이 있어요. 한 가지만 잘해도 대학 간다. 그 웃기는 얘기예요, 그거는요. 고등학교까지는요, 대학 가서 한 가지만 잘하는 건 그건 바람직한 거예요. 물론 요새는 대학에서도 다 기본을 골고루 잘하고 그다음에 전공 한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고등학생까지를 놓고 한 가지만 잘해도 대학 간다. 그건 웃기는 얘기예요. 고등학교까지는 국민 보통 교육입니다. 고등학교까지 우리는 지금 법적으로는 중학교까지만 의무교육이지만 실제 취학률로 보면 고등학교까지 거의 100% 취학률이에요. 근데 고등학교까지 교육이라는 건, 우리가 왜 의무교육할 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부모가 학생 자녀를 반드시 학교에 보내는 걸 의무교육으로 착각하고, 무슨 국가가 무상으로 해주는 걸 의무교육으로 착각하지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의무라는 거는 너도 나도 세상을 더불어 살려면 니도 알아야 되고 나도 알아야 돼. 그걸 배우는 걸 고등학교까지 12년 동안에 펼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골고루 잘해야 돼, 골고루. 여기 여자분들 계시면 음식을 뭘 잘하세요? 특기가 뭐예요? 그럴 때 이분이 카레라이스를 잘한다. 그러면 카레라이스를 내가 특기다 그런 얘기는, 비빔밥도 만들 줄 알고 된장찌개도 끓일 줄 알고 잡채도 만들 줄 알고 그러면서 카레라이스를 잘해야 괜찮은 거죠.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오로지 카레라이스는 세계적으로 잘해요. 그래가지고 그 집은 그냥 설날도 카레라이스, 그냥 뭐 생일날도 카레라이스, 온 식구가 입이 누래져서 돌아다녀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골고루에 골고루. 그래서 왜 애들하고 밥 먹을 때도 뭐라 그래요? 어떻게 먹으래요? 골라 먹으래요? 골고루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골고루. 공부도 골고루, 경험도 골고루, 친구도 골고루 사귀어봐야 된다 이거죠. 먹는 것도 골고루, 다 골고루 경험, 골고루 접촉, 골고루 정보 채널을 다양화시켜서 여기저기서 골고루 귀로도 많이 듣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애들이 못하고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편협된 통로만 이용하다 보니까 애들이 외골수로 빠지고 관계를 못하고, 이게 관계적 사고가 약해지는 거예요. 관계적 사고력 아셨죠? 예,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 드리는데, 이 관계적 사고를 잘해야 인간관계도 잘해요.
결론을 이렇게 얘기할게요. 머리 좋은 아이가 다 가지면 좋지만은 머리 좋은 아이가 세상을 더 잘 살아갈 것 같아요. 머리는 조금 부족해도 남들과 관계 잘하는 아이가 세상을 잘 살아갈 것 같아요. 전자 후자? 후자죠. 후자예요. 아셨죠? 네. 그렇게 자녀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